네, 안녕하십니까. 핸섬해졌죠? 그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발을 못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발을 했습니다. 역시 이발을 하면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상당히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삼라만상의 진리를 집대성하여서 책을 만들어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여서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있던 모든 진리를 모아서 10권의 집대성을 10권의 백과사전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그걸 보니까 10권은 너무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바쁜데 10권의 백과사전을 내가 어떻게 다 읽어보니? 그래서 10권을 다 추려서 한 권으로 만들어 오너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것들을 고르고 모으고 추려가지고 역시 축약하여서 10권의 백과사전을 한 권의 백과사전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백과사전의 두께를 보더니 야,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내가 다 읽니? 차라리 한 권으로 하지 말고 한 장으로 만들어 오더라.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장으로 만들어 오더라 라고 다시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하고 고생하여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권으로 만들어졌던 백과사전을 종이 한 장에다가 축약하고 추려서 만들어서 왕께 바쳤습니다. 왕이 보니까 야, 한 장도 너무 길지 않니? 한 줄로 만들어 와. 한 센텐스로 만들어 와. 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정말 고민했죠. 고민과 수기와 토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한 줄의 문장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왕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의 모든 진리, 삼라만상의 진리를 한 줄로 요약한 그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There is no free lunch.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허탈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불쑥 연락을 해가지고는 만나자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밥을 사겠다 그래요. 여러분은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놈이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나, 밥 한 끼 사주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거냐, 내내 불안합니다. 그죠? There is no free lunch.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예컨대 수익이 높은 주식은요,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반면에 안전한 곳에는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금에 대한 공포, 원금을 꼭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은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대신에 수익률은 보장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식이든 펀드든 ETF든 좀 더 높은 위험 같으면은 선물이든 옵션이든 이런 발생상품에 들어가야, 그죠?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낮은 위험을 추가할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There is no free lunch.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종종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예컨대 대학생들 대상으로 재테크 강좌를 합니다. 종종. 그래서 니네들이 나중에 졸업하여서 회사에 취직할 경우에 아마도 이런 펀드를 들게 될 텐데, 이런 펀드는 어떤 펀드이고 이런 펀드는 어떤 펀드이고 대해서 예컨대 여러 가지 펀드나 보험이나 저축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꼭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어요. 저 교수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는 그런 금융상품은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건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위험해야만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을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사실은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뻔히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아,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도 높을 것이야. 하지만 사람은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마다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 되면 20% 먹고, 이 주식이 15,000원 되면 50% 먹고, 이 주식이 20,000원이 되면 100% 먹을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죠. 그 주식이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떨어지면 10% 손해보고, 8,000원대로 떨어지면 20% 손해본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한번 사면은요, 잘 팔지 못합니다. 손해나는 게 싫으니까 주식을 파는 순간에, 손해나 있는 주식을 파는 순간에 손해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확정하기 싫으니까 웬만하면은 끝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수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는 경향에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그 행동경제학자들이, 교수들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클래스에, 한 교실에 4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20명의 학생들한테는 이 머그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의 학생들한테는 이 머그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머그를 받은, 그러니까 공짜로 머그를 받은 학생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이 머그를 다른 학생에게 판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첨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그를 못 받은 학생들한테는, 당신이 만약에 저 머그를 산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써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조사 결과가, 머그를 받은 사람은 이 머그는 최소한 3달러 50센트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팔겠다 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머그를 받지 못한 학생은 저 머그 1달러 50센트 이상으로는 절대로 지불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머그는 똑같은데 왜 머그를 무작위면은 추첨에 의해서 받은 학생은 그 머그의 가치를 3달러 50센트 이상이라고 매겼고, 왜 머그를 받지 못한 학생은 그 머그를 1달러 50센트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느냐 이야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심리학에서 소유효과라 그럽니다. 소유효과.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사기 전만 하더라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현대차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 LG화학을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무지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죠? 무지무지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종목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 중에 1,000몇백 개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종목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것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그 종목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 주식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보유 효과.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인다우먼트 이펙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고른 그 종목은요, 애초에는 주식시장에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그 종목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종목이 무지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주식시장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팔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보유 효과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 꽃이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의 꽃,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너는 그런 꽃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너는 나에게 우리는 너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죠. 주식시장에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그 종목을 사는 순간에 그 종목은 여러분들에서 꽃이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차피 그 종목이나 시장에 있는 다른 종목이라 다 똑같은 종목이니까 보유 효과에서 탈피하는 것도 쉽게 잘 매도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유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